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시장도 굉장히 좋지 못한데 오늘 굉장히 또 열불 터지는 뉴스가 하나가 나와서 한 번쯤은 꼭 다뤄야 할 이슈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상장 폐지,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쯤 경험해볼 법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에 굉장히 큰 비중이 투자되어 있다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9월 22일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뉴스가 바로 뜨더라고요. 자, 여의도에 모인 소액주주들, 대주주 잘못인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뉴스일까 해서 저도 클릭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름 아닌 이화전기 그룹 관련된 소식이더라고요. 자,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된 곳들, 그리고 거래 정지가 진행된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대로 지금 현재 부산주공, 셀리버리, 한송네오텍, PHC, KH건설, 이화그룹, 3사까지 모두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주들이 정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자, 기업들 내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보는 쪽은 모두 다 소액주주예요. 자, 그들은 이익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돈 다 빼돌렸겠죠. 자, 그런데 정작 손실은 모두 소액주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것은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기업이 손실을 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당연히 좀 안 될 때도 있고 불황이라는 것을 겪을 때도 있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기업이 어려워져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는 그런 사례가 아니에요. 기업 내부에서 횡령과 배임이 정말 크게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 정지된 이후로 여기는 절대로 기사회생이 불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케이스들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이죠. 정말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 대다수가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가량을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화전기 그룹은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3사를 이화전기 그룹이라고 좀 불렀었죠. 자, 이 기업에서 횡령 금액이 무려 얼마냐면 800억이요. 800억. 다름 아닌 800억입니다. 800억. 이게 작아요? 굉장히 큰 액수죠. 자, 800억 규모에 달하는 횡령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매출액 대비 어마어마한 비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상장 폐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우리나라 그 진짜 사법부에서 너무나 판결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93억 횡령해봐야 겨우 7년 살아요. 자,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열심히 재테크한다 하더라도 93억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죠? 일반적으로 93억을 못 벌어요. 딱 고작 7년 살고 나오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70년 구형했으면 생각이 바뀌었겠죠. 내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연 93억 횡령을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246억 횡령 혐의로 계양전기의 직원, 얘 같은 건 더 미친놈입니다. 징역 12년 때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 항소해요. 지가 모자랐다고 항소합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246억이에요. 평생 동안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일 하나도 안 하고도 친척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겨우 12년 때려요. 자, 삼양식품에서도 예전에, 이거 예전이죠. 예전에 이제 터졌었는데 50억 횡령 혐의 터졌을 때 징역 3년 때렸어요. 고작. 대법원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 자, 일반 사람은 평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인데 겨우 3년씩 때리고 7년씩 때리고 200억이 넘는 횡령은 12년 때립니다. 잘못됐죠. 그죠? 자, 외국과 같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돼요?
미국은 징역 25년 때립니다. 그죠? 대한민국 재벌들은 뭐 불법 저지르면 꼴랑 몇 년 살다 나오면 되고, 예전에도 이때 판결 때도 뭐 유명했죠.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77만 원 횡령했는데 실형 바로 때려요. 77만 원 정도, 물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을 실형을 때려야 될까요? 한 번쯤은 우리 정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근데 오히려 수십억, 수백억씩 횡령하는 것들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재벌들. 자, 외국 어떻게 해요? 미국 농촌 공금 횡령한 공무원에 얼마 때립니까? 19년 7개월 때립니다. 생각보다 약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 나이가 있어요. 이 사람 나이가 있습니다. 60대인가 그래요. 19년 때리면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사실상 종신형이죠. 그죠?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사실 주식시장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 전자공시에서 사업 보고서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무슨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회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죠? 정확하게 뭐 이 항목이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판단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자, 그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회계법인이 해야죠.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돈이 제대로 흘러갔는지 아닌지, 그거 하라고 회계법인에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감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거고, 현재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막 각종 은행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이제 횡령 배임 이슈들, 금감원에서 누구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었어야죠. 그죠? 자, 물론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100% 모든 것들이 잡혀나가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사법부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겠죠. 개인 투자자가 무슨 매출 채권 회수율까지 봐가면서 매출이 허위로 계상됐는지,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갖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화전기의 연간 실적표예요. 자, 이런 기업들 조심하세요. 저희가 100%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상폐당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기 순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종목들, 누적되는 종목들 하지 말라고 하죠. 자, 단기 순손실이 막대하게 나오는 것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800억, 199억. 자, 영업이익이 37억 적자인데 어떻게 단기 순손실이 199억이 나와요? 자, 영업적자 29억인데 800억이 어떻게 나와요? 뭔가 일회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뭡니까? 너무나 큰 차이의 단기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다못해 매출액이 겨우 500억 나오는 회사가 무슨 800억이 손실 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무슨 키코 손실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리고 분기별 매출이 너무나 들쑥날쑥하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계절성 영향을 좀 받는 곳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렇게 140억 나오는 게 반토막 나요. 분기별로. 갑자기 좀 늘어나는 듯 하다가 또 떨어져요. 물론 계절성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기 순손실이 누적되면서 가는 곳들은 확실히 조심해야 되죠. 여기 뭔가 있다. 여기는 마이너스 70%라고 마이너스 50%라고 주가가 뭔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 같은 분위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잘라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종목에 비중을 더 태워요? 그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500억 이하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굉장히 허술해요. 허술합니다. 수십억, 뭐 예를 들어서 수십억 단위로 페이퍼 컴퍼니의 그런 것들 매출 허위로 계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쉬워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소형 기업들은 정말 상위권 클래스의 회계법인을 이용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본인들이 뭔가 결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한번 눈 감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웃겨요. 제 지식이나 뭐 쳐봤어요.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 횡령을 저질러서 금감원 조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진짜 구속되나요? 금감원 조사받고 처벌되면 어느 정도 징역 나오나요? 너무 걱정되는데 금감원 조사부터 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친 새끼죠. 그죠? 이런 걸 지식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식인에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죠. 정말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뇌에 우동사리만 가득 찬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너무나 크게 이렇게 정말 잘못되는 행위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죠. 자, 가급적 안전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이화전기 그룹의 피해자들 빠르게 좀 어떻게든 뭐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어떻게든지 뭐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야죠. 기업 뭐 공장 다 갖다 팔고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것이 피해 복구가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상장 폐지 경험이 없거나 거래 정지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적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당연히 조심하시고 단기 순손실이 너무나 크게 나기 시작한다.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한 번에 털고 가는 겁니다. 이걸 매출로 계산했다가 이걸 털고 가는 행위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고 주식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나쁜 경험은 절대로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좋지 못한 시장에서 또 이렇게 또 상장 폐지되는 케이스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굉장히 마음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투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